안녕하세요. 랑랑락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동의하고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응용력, 그 다음에 실전 문제의 대처 능력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8번 문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B 길이, AC 길이 각도가 주어져 있는 삼각형에서 각의 이등분선이 BC와 만나는 점을 D라고 했을 때 AD 길이를 구해갈 수 있습니까? 각의 이등분선과 관련된 문제. 사실 각의 이등분선과 관련된 문제 시험 문제 나오면요, 시험 문제 형태는 크게 두 가지예요. 지금처럼 각의 이등분선 이 길이 X라고 했을 때 이 X를 구해가는 문제, 또 하나는 A, B 됐을 때 이 길이 B가 A 대 B 이렇게 해서 내분점 형태의 원리를 이용하는 문제, 이렇게 두 가지 패턴이 되죠. 기억나십니까? 자, 그런데 이제 요 문제, 저 우측에 있던 이 이론은 이거 아마 고1 과정에서 많이 다뤘던 그런 문제 형태였을 겁니다. 자, 지금 그러면 이 각이등분 길이 자체를 그럼 어떻게 구해야 할까? 요것은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해 가는 것이 풀이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2분의 1, 6 곱하기 12 곱하기 사인 120도 이렇게 주면 삼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요거는 이제 좌측 삼각형 넓이는 6 곱하기 x 곱하기 사인 30도 해주면 60도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 오른쪽은 또 2분의 1 12x의 사인 60도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120도를 절반으로 나눠서 60, 6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그럴 때 2분의 1 다 똑같으니까 약분될 거고요. 사인 120도와 사인 60도 결과가 같습니다. 와, 이럴 수가. 그러면 6 곱하기 12 남은 부분 쓰면 6x 더하기 12x가 되겠습니다. 6도 공통 지워지니까 이렇게 처리되겠군요. 자, 그렇다면은 3x가 10이 되는 거니까 x값 4 해서 각의 이등분선 길이 구해가는 거 무난히 처리가 잘 되겠습니다. 자, 각의 이등분선 지금 도형과 관련된 응용 문제 풀이 패턴에서 자, 무엇을 이용한다?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한다라는 이 핵심적인 이 이론, 그래서 넓이식 이렇게 세워가는 이 부분만 알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미적분학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면 이쪽이 이제 뭐 사인 2세타, 이쪽은 또 사인 세타, 사인 세타, 자, 이런 형태로 또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또 문제 풀어가는 형태가 또 나오는데 원리 자체는 넓이를 이용한다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론 기억해서 조금 더 나중에 발전된 문제도 풀 수 있는 준비하는 과정까지 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18번 문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 함께 하도록 합니다. 매년 초에 4% 연율이 4%이고 1년마다 복리인 상품에 10년 동안 저금하려고 합니다. 원리 합계에 관련된 문제군요. 첫 해는 A 만원을 저금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전년보다 이렇게 되네요. 저축 금액을 또 올려서 저축을 하려고 합니다. 10년 만에 저축 금액은 원리 합계가 이렇게 되려면 과연 얼마씩 저축을 시작해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원리 합계에 관련된 것은요, 표 형태로 좀 정리를 해가는 게 문제풀이에 많이 보탬이 되죠. 1초에 A1을 저축을 합니다. 그리고 2초에 또 저축을 하는데 지금 응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저축했던 금액은 이자가 붙어서 1 플러스 R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자, 이 문제 4%인데 또 4% 많은 금액을 저축한다 했죠. 저축 금액이 그냥 똑같은 A가 아니라 새로운 저축 금액도 1 플러스 R만큼 증액해서 저축을 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3초에 원래 저축했던 금액 이자가 붙어서 1 플러스 R의 제곱이 되겠고요. 바로 전년도 것도 이자가 붙어서 이렇게 되겠고, 이때 요 돈을 또 다시 증액하니까 이렇게 제곱. 와, 여기가 좀 응용되어 있습니다. 자, 해서 어쨌든 10초에 까지 저축을 해야 되는데, 저축 금액은 이렇게 점점 가게 되면 1 플러스 R의 9제곱 이렇게 이제 돼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이게 다 똑같은 값이 써지겠죠? 저축 금액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러면 A의 1 플러스 R의 9제곱을 이제 저축하겠네요. 그때 10 말에 가서 알아봐라 이렇게 되면 이제 이자가 한 번 더 붙어야 되니까 1 플러스 R의 10제곱 되겠고, 이 부분도 A의 1 플러스 R의 10제곱 되겠습니다. 정상적인 문제들은 이 뒤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등비수열에 있는데 지금은 등비수열이 아닙니다. 모두 다 똑같은 값입니다. A의 1 플러스 R의 10제곱, 이 부분이 몇 개 있다? 10개 있다. 예, 끝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금액이 얼마가 되고 싶다? 0이 되고 싶다. 와,
재미납니다. 자, 이제 이걸 좀 더 구체적인 식으로 가게 되면 10은 이제 이렇게 소거해서 좀 처리해주면 될 것 같고요. a 곱하기 1.04 4% 이자였으니까 10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근데 문제에서 이 부분은 계산을 하고 답을 주어졌죠. 1.48로 주어져 있습니다. 1.48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요, 이 a라는 값은, 그러면은 a라는 값은 148분의 22200 뭐 이 정도 계산이 됩니까? 한 번 더 그러면 나누기 해서 74에 11100 뭐 이렇게 해놓고 계산 들어가면 좋은 건가요? 자, 나누기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74에 그럼 한 번은 뭐 들어가겠죠. 74 6에 7이겠고요. 3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얼마가 들어가는가요? 57 35 58 40 5가 되나요? 5? 자, 4 5 20 2 올라가 57 30 37 와우, 딱 된 거군요. 자, 그렇다면은 A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150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아주 그럴싸하군요. 응용이 된 문제입니다. 정상적인 원리합계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거는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은 아주 오래 전에 수능 문제에 나왔던 문제를 또 응용시킨 건데, 자, 문제 다시 한번요. 자, 10년 동안 저축하려고 한다. 첫 해 저금하고, 여기까지는 뭐 그냥 무난합니다. 그 다음에부터는 전년보다 4% 많은 금액을 자, 여기가 이제 이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상적인 저축한 돈이 1년 뒤에 이자가 이렇게 붙어서 증액되어 있는데, 새로 저축하는 돈도 이 돈에 대해 증액된 돈을 저축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증액된 형태로 좀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됐습니까? 그리 하다 보니까 이 결과가 이렇게 좀 같아진다는 거예요. 우와, 재밌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 여기 이제 등비수열 형태의 계산이 아니라 그냥 10개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이 부분이 아주 좀 독특한 형태의 식이었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원리합계 문제는 차분하게 표 형태를 그려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좀 정리하고 나중에 나오는 결과를 지금처럼 뭐 똑같은 것이 10개 나왔다 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등비수열합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이거 연습 좀 충분히 많이 해야 될 패턴입니다. 해서 좀 자신감이 생길 정도까지 연습해야 된다는 사실 다시 한번 거듭 강조 드리니까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복습 잘 하리라 믿으면서 11번 마무리하겠습니다. 12번 시작합니다. 수열이 첫째 항은, 두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은, 네 번째 항은 쭉 이런 규칙으로 되어 있을 때 20번째 항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첫째 항 1은 뭐 그렇다고 치고요. 두 번째 항은 100 더하기 1 이렇게 살피면 안 될까요? 그 다음은요, 100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우와, 됐습니까? 다시 쓰게 되면 이게 이제 100제곱 더하기 100 더하기 1 이런 모양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100 더하기 1 돼 있고, 이건 1 돼 있고. 그렇군요. 규칙 이제 이해됐습니다. 자, 이런 이제 등비수열 합 형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A20은요, 초항이 1이고 공비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100 이렇게 된 이런 등비수열의 합이 되겠습니다. 수열의 합. 재밌네요. 일반항 자체가 이제 합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자, 그래서 A20을 구하게 되면요, 100-1 분의 초항 1이고 100의 100제곱, 우와, 엄청납니다. 거짓말입니다. 100의 몇 제곱이 되겠습니까? 항수 20개 20제곱 됐죠. 자, 그렇게 되면 분모가 99인데, 그럼 이게 99A20이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건데요. 100의 20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걸 뭐 좀 더 깔끔하게 쓴다면 10의 40제곱 마이너스 이런 형태가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네요. 와, 주어진 식이 숫자가 좀 이렇게 써져가지고 좀 당황했거든요. 자, 근데 그 써져 있는 식을 조금 이렇게 좀 잘 살펴보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첫째 항이 1, 공비가 100인 등비수열의 한 모양 형태가 일반항이다. 자, 여기 해석한 거죠. 됐습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어진 숫자를 정확하게 잘 관찰해서 이 부분이 무엇인지를 판단해가는 과정. 그런 다음에는 뭐 등비수열 합 계산해서 이제 여기 뭐 99 곱하기 A의 20제곱 어려운 줄 알았더니 뭐 사실 도와준 거죠.
자, 역시 중요한 부분 어디인지 다시 한번 캐치했습니다. 이 수열이 과연 어떤 형태인지 정확하게 판단하는 그런 내용이 12번 문제의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정확하게 공부해서 확실하게 풀이를 해야만 실수 없이 풀이 진행되는 거니까 변형된 문제들마다 대처하는 수열이 이제 조금 그런 측면에서 좀 어려운 거죠. 그때 풀이법이 약간씩 달라요.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자, 응용 문제들 좀 잘 대처하는 실력을 빨리 좀 갖췄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번 마무리합니다. 13번 시작합니다. 똑같은 성냥개비를 사용하여 그림과 같은 모양을 계속 만들려고 한다. 10단계의 모양을 만드는데 필요한 성냥개수는 어떻게 되냐? 성냥을 아주 이쁘게 잘 쌓았네요. 자, 어떻게 쌓으면 될까요? 자, 규칙을 좀 잘 찾아야 되는데 자,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단은 지금 이렇게 이제 네모칸이 만들어서 뭐 4개 사용된 건 알겠는데 그 다음 단에 있는 개수를 셀 때는 물론 무턱대고 셀 수가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뭐 4개 그 옆에도 그냥 자동으로 4개 할 수 없으니까 왜냐면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고 그 위에 부분 쌓을 때는 또 이 바닥 부분도 쌓는 게 아니잖아요. 규칙 찾기가 조금 아주 쉬운 것만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찾을 건데 어떤지 볼까요? 자, 저는 이렇게 이런 모양 쌓겠습니다. 이렇게 그럴싸하죠.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2배의 첫 번째 칸에는 하나, 그 다음 칸에는 2배의 1 더하기 2 이런 형태로 쌓겠습니다. 그 다음 칸에는 2배의 1 더하기 2 더하기 3 됐습니까? 자, 이게 물론 끝이 아니죠.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아랫부분을 채우겠습니다. 하나, 두 번째 칸은 둘, 세 번째 칸은 셋. 여기는 하나, 여기는 둘, 여기는 셋. 됐습니까? 자, 끝이 아닙니다. 여기 닿는 이 세로 부분이 하나가 있죠. 두 번째 칸은 여기 2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칸은 몇 개가 되겠습니까? 3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규칙으로 좀 찾아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그럴싸합니까? 그러면 이 규칙이 네 번째에 맞는지 한번 정해 볼까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열심히 쌓은 거니까 하나, 그 다음 여긴 둘, 여기는 셋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2배 1 더하기 2 더하기 3 처리되는 거 맞고요. 바닥 부분은 역시 네 번째 칸이니까 4개 되는 거 맞고요. 4단이니까 오른쪽 판이 4되는 거 맞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규칙이라면 2배에 우리가 1 더하기 2 더하기 해서 이제 n까지 가는 이런 규칙이고 여기 숫자는 또 역시 n 이렇게 처리되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등차 수열 합 모양이 되니까 2분의 해주고요. 2 곱하기 n 플러스 1 딱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2n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n제곱 플러스 n에다가 3n 이렇게 처리돼서 개수가 되겠다. 맞습니까? 자, 해서 이제 우리가 성냥개비 개수를 좀 구해냈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10단이라고 해주면 이곳에다 대입을 하는 거죠. n에다가 10을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100에 130 이렇게 되나요? 자, 규칙에서 이거를 이제 일반화 시켜놨으면 그 다음 값 구해가는 건 뭐 큰 문제가 없는 거죠. 자, 어떻게 해주면 그 규칙을 가장 효율적으로 잘 볼 수 있을까? 뭐 이 부분이 이 문제의 핵심인 것 같은데 자, 제가 한 규칙만이 곧 옳은 규칙은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나름 규칙을 찾아서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만든 규칙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이런 모양 이렇게 됐습니까? 1개, 2개. 자,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2개, 여긴 3개 이렇게 열심히 채웠고요. 됐죠? 자, 그런 부분이 이런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은 뭐 바닥 부분들 이렇게 이제 맨 밑에 부분을 채워야 되는 부분이 1개, 2개, 3개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우측 이렇게 칸 채워야 될 부분이 또 역시 1개, 2개, 3개 이런 규칙으로 나간다는 것이 이제 제가 만든 규칙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뭐 규칙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규칙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나름 그 규칙을 좀 잘 이용해서 바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니까 잘 찾는 방법들을 좀 다양하게 좀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3번 설명 이해되셨죠? 13번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락쌤과 함께 동요고 문제를 풀고 있는 중입니다. 14번 이어집니다. 2와 10 사이에 있는 유리수 중에서 분모가 12인 기하분수의 합은 어떻게 되느냐? 호호호, 재미있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2와 10 사이에 있다. 분모가 10이다. 근데 기하분수다. 뭐 12가 분모로 돼야 되는데 기하분수면 요 12라는 숫자가 2하고 3이라는 인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런 숫자가 없는 거라면 뭐 12분의 1 뭐 이런 숫자들인데 일단 2하고 10 사이가 돼야 되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2 더하기 12분의 1번 숫자가 있다는 뜻이겠네요.
그죠?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요? 2 안 되고 3 안 되고 4 안 되고 그 다음에 되는 숫자가 5인가요? 자, 그럼 2 더하기 12분의 5 이런 숫자 됐습니까? 그 다음은 얼마일까요? 당연히 7이겠죠. 2 더하기 12분의 7. 그 다음은 8, 9, 10, 11. 2 더하기 12분의 11 이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은 이제 뭐 앞자리가 3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니까 이런 형태로 쭉 해서 나아가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10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이 앞에 있는 이 숫자가 2부터 어디까지 되겠습니까? 9까지 되겠습니다. 와, 그럼 간단하게 이제 모양들을 보면 2 더하기 12분의 1, 5, 7, 11 이런 녀석들이고 그 다음에 3 더하기 12분의 1, 5, 7, 11 이런 녀석들이란 거죠. 그래서 이제 쭉 가서 9 더하기 12분의 1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11 뭐 이런 녀석들이 자, 분모를 12로 하는 기하분수가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앞에 있는 이 열심히 미리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거 한번 계산할 때마다 숫자가 4개니까 4번씩 계산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합을 딱 쓰게 되면 4배에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해서 자, 9까지 계산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12분의 해서 이제 이 숫자들을 계산하면 되는데 뭐 이걸 뭐 더하기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12, 15, 12, 24 2가 되네요. 여기 계산기가 2가 됐습니다. 그 다음도 2, 그 다음도 2 나오는데 이게 전부 몇 개가 되겠습니까? 8개가 됩니까? 그럼 8개 이렇게 처리해주면 전체적인 계산이 되겠습니다. 4 곱하기 자, 이건 어떻게 되나요? 44인가요? 이게 44 처리되면 되겠고 여기 16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4, 4, 16에 176에 1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192가 되는 건가요? 자, 해서 결과 얻어졌습니다. 자, 문제에서 뭐 이렇게 수식이 나온 게 아니라 문제에 이제 약간 문장 형태로 표현된 겁니다. 문장 형태로 와우 기하분수 분모가 10인 기하분수 이런 표현에 이제 어떤 숫자가 있는지 자, 이런 숫자들 좀 찾을 때 앞에 있는 2보다 크고 해서 이제 그럴 때 이 2인 부분을 이렇게 좀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딱 꺼내놓고 이제 뒤에 있는 이 분수분만 이렇게 찾으면 된다는 이 부분들이 좀 쉽게 찾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숫자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 2 더하기 해서 4개, 3 더하기 해서 4개, 9 더하기 해서 4개. 그보다 더 큰 숫자 이제 10을 넘어가는 거니까 안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숫자들을 찾아놓고 계산을 이제 효율적으로 하는 부분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 이제 그냥 공부해 갈 때는 조금 낯설고 좀 힘들어하는 문제라는 거 좀 알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질문을 워낙 많이 받으니까요. 자,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부분들 기하분수를 좀 판단하는 부분들 맨 처음 부분이 이제 되게 매우 중요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좀 잘 판단해서 문제 좀 효율적으로 풀이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4번 이해 잘 되셨죠? 자, 복습 좀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15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12,0를 지나고 x축의 수직인 직선의 y는 마이너스 2분의 x와 만나는 점을 P1 그림을 좀 볼까요? 그림을 쫙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P1 알겠습니다. 여기 12,0를 출발하고요. 자, 그럼 P1이라는 좌표는요 12, 여기서 대입을 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고요. P1을 지나고 y축의 수를 그어서 y는 이꼴 x와 만나는 점을 Q1 쭉 그어서 여기 Q1이요? 그럼 뭐 Q1도 구하면 되죠.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y 좌표값이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해서 이제 좌표 금방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그 다음 x축의 수직인 직선을 그어서 또 만나는 점을 P2 또 그어서 만나는 점을 Q2 그림에 있는 부분들이 쭉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이 이제 이게 P2가 되는데 P2라는 것은 이쪽 좌표가 나와 있으니까 x좌표가 마이너스 6 그대로 되겠고 y좌표는 대입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곳 직선 방식의 x좌표를 대입하는 거니까 y좌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평행선 쭉 그어서 그러면 여기 좌표가 이게 되게 중요한 역할, 무지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Q2 구하면 이제 3,3 됐습니까? 이런 규칙으로 쭉 가겠다고요? 그러면 뭐 이렇게 해서 뭐 P3를 구한다고 치더라도 x좌표가 딱 나와 있으니까 그럼 y좌표는 뭐 대입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이런 형태로 쭉 가면 되겠습니다. 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런 것을 반복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P좌표, PX좌표 알겠고요. Q이 Y좌표다.
그러면 각각의 일반항들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P의 X좌표, X좌표들의 규칙을 알아봐라. 그 다음에 Y좌표의 규칙을 알아봐라.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쪽 부분을 우리가 AN이라고 해주면 AN은 어떻게 됐습니까? 초항이 1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변해가는 걸 보니까 공비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n-1승 처리해주면 되겠고, 자, 여기를 bn이라고 처리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초항 자체가 마이너스 6 처리가 되겠고, 공비는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럴싸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P8을 구해달라. 그럼 8을 대입해 보는 거니까 12 곱하기 8을 대입해 보니까 이거 7제곱이 되네요. 마이너스 2분의 1에 7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 Q의 10좌표를 구해달라. 그러면 여기에다가 10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분의 1에 10을 대입하니까 9제곱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나누기를 하라고. 어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위의 계산 결과에 약분해서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남는 것 같고요. 자, 여기 또 이렇게 약분하게 되면 또 2제곱이 되죠? 맞습니까? 7제곱 사라져서. 자, 그렇다면 이제 곱하기에서 이제 4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니까 결과는 마이너스 8 처리 끝났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그럴싸합니까? 자, 이 문제는 역시 또 오호, 이게 좀 식을 완벽하게 다 주어지고 풀이를 진행하라 이런 형태가 아니고요. 주어진 문장들을 읽어서 좌표를 찾고 또 좌표를 찾고 교환 좌표 찾고요. 또 이렇게 해서 또 좌표를 또 찾고, 그래서 좌표를 찾고 그 다음에 또 찾고 해서 규칙을 스스로 만들어내서 풀이를 진행하는 것이 이 문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스스로 좀 만들어야 되는 이런 측면이니까 그렇다고 이게 뭐 너무 많이 어려워서 못 풀거나 뭐 이런 형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분하게 문제를 읽고 필요한 좌표들을 좀 표시해가면서 스스로 일반항을 만들어가는 그런 훈련을 하는 좋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15번 잘 이해되셨죠? 자, 복습하면 이 정도는 극복 가능합니다. 열심히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17번 시작합니다. 서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시그마 계산 결과가 써 있는데 n에 대한 2차식, 그러면 등차 수열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싶은데 초항이 써 있습니다. 약간 예외가 존재하는 그런 등차 수열의 합인 거죠. 자, SN인데 S1 이퀄 A1이 되는데 이를 집어넣으니까 계산 결과 3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끝나는 거고, 그 다음 우리는 SN 빼기 SN-1 이런 부분에서 이제 AN을 구해 가야 되는데 AN을 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6n 이럴 때는 이제 여기 상수항 부분 없애버리고 요 앞에 부분만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정상적인 거가 되니까 초항이 4가 됩니다. 그래서 빼기 처리해주면 얻어지겠습니다. 물론 요 부분은 이제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형태가 되겠고요. 이 식으로 보게 되면 4, 10, 16 이렇게 가는 수열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4가 아니라 3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초항이 규칙에서 어긋나는 그런 등차 수열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풀어야 될 모양이 K, EK-를 이런 형태를 일반항으로 하는 거의 합인데 사실 여기다 K에다 2를 집어넣으면 A1이거든요. 그 다음은 EA3 이렇게 가는 거고, 와, 근데 요 부분이 이제 3으로 계산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규칙성을 그대로 쓰게 되면 이게 이제 4로 계산되는 거니까 역시 초항이 이곳에도 관해서 우리 이제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EK-이 부분이 필요한 거니까 여기에서 조금 구해 나와야 되겠습니다. A의 EK-1 부분을. 자, 이 부분은 등차 수열이 건너뛰어 가는 거니까 12K가 되겠고, 초항을 이제 뭐 이렇게 정상적인 규칙으로 보면 4가 되는 거니까 4를 감안해서 계산하면 8 이렇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K값이 2보다 클 때 성립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최종적으로 이 산수를 어떻게 할까요? 초항이 좀 규칙에서 어긋나는데 저는요 이렇게 할 겁니다. K 곱하기 12K-8 정상적인 산수를 K는 1부터 10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여기 초항 부분이 4로 계산된 거거든요. 실질적으로는 3이 돼야 되니까 그럼 뭐 빼기 1을 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빼기 1 됐죠. 그러면은 계산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자, 시그마 12K제곱이 처리가 되겠고요. 빼기 시그마 8K가 되겠고 빼기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1부터 10까지 쓰고, 자, 계산 들어갑니다. 오호, 마음이 급하면 안됩니다. 6분의 10, 11, 21 8 곱하기 2분의 10, 11 빼기 1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약분해서 2, 약분해서 4 처리가 되겠고요. 계산할 때는 이렇게 공통 부분이 있으면 효율적으로 2, 10,
11 공통 끄집어내게 되면 21에서 여기 2가 남았었죠. 자, 이렇게 산수하면 될 것 같습니다. 19니까 11 곱하면 19 곱하기 19 해주면은 209 됐습니까? 요 앞은 20. 하하. 20 곱하기 209 처리해주면 되겠고 빼기를 나중에 하면 되죠. 자, 이게 어떻게 됩니까? 2918에다가 그리고 18 그대로 쓰면 되니까 418 그다음에 0. 아하. 알았습니다. 4179 해서 최종 산수까지 마쳤습니다. 자, 흐름을 다시 한번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계산 과정이 조금 길어진 듯한데 사실 계산 과정이 아주 많은 건 아니고요. 정확한 산수 때문에 좀 생기는 일들이 중간중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등차 수열 모양처럼 생겼는데 상수항이 존재한다는 것은 초항이 규칙에서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초항을 따로 구해야 되겠고요. 일반항 역시 구해서 이제 2보다 크다 이렇게 좀 정확한 처리를 해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 규칙에 의해서 A, E, K 이 부분을 사실 먼저 구해놨어야 되는데 요즘 지금 수열의 특징 설명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이상해졌네요. 자, 어쨌든 이 부분이 이제 규칙에서 여전히 어긋난다는 사실을 좀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풀어야 될 그 문제 형태는 구한 이 부분을 대입해서 이제 산수를 진행하면 되는데 초항 부분에 4인데 3으로 계산했으니까 3인데 4로 계산했으니까 빼기 1을 처리해 줘야 되고 그 다음은 연산해서 답 나오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초항이 규칙성에서 어긋나는 그런 형태를 통해서 산수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복습 좀 철저하게 잘해야 되겠습니다. 미스를 줄이려면 연습밖에 없습니다. 철저하게 해서 이런 문제들도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실력을 빨리 갖추길 바라면서 17번 해설 마무리할까 합니다. 함께하는 문항은 18번 서술형 세 번째 문제 되겠습니다. 동호여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힘내서 풀어야 되겠죠. 자, 중심이 5이고 반지름이 5인 중심이 5완이고 반지름이 5인 원 C1과 중심이 5투이고 반지름이 길이 처음엔 1이었다가 초당 2씩 커지는 원 C2. 오호, 여기가 재밌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C1과 C2가 만드는 교점 중에서 위에 있는 점을 P 그림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생기는 각을 세타라고 했습니다. 코사인 세타가 어떻게 해주면 최소가 될까? 그때 왜 저번에 반지름을 또 구해달라. 5완 5투 길이는 4다. 이 길이가 4라고 이렇게 또 줘져 있네요. 이거 아주 좀 특이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제를 좀 처리해 볼까요? 자, 이쪽 길이는 문제에서 반지름이니까 5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5투를 중심으로 해 그려야 될 이 반지름 길이가 변화가 생깁니다. 어떻게 됩니까? 처음엔 1이었다가 초당 2씩 커진다. 그럼 어떻게 되겠죠? 2t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되는 부분들을 먼저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지름 길이가 좀 바뀝니다. 세타.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뭐 가볍게 이제 코사인 세타 처리를 할 것 같습니다. 요 길이는 4로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 처리해 가볼까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2배의 5 곱하기 2t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2t 플러스 1에 제곱 플러스 25 빼기 16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가볍죠? 자, 그러면 10 곱하기 2t 플러스 1 처리가 되겠고 이 부분은 이제 2t 플러스 1의 제곱. 자, 그러면 빼면 9가 되나요? 9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여기에서 이 값이 이제 최소값 이런 형태가 지금 질문 던졌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최소가 될 때, 최소값까지는 아니군요. 최소가 될 때, 그러면 언제가 최소가 될까요? 모양을 좀 생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요, 10분의 1 이 식을 집적 나누기에서 2t 플러스 1 이런 모양 더하기 2t 플러스 1분의 9 이런 모양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역수 모양 형태가 보이죠? 그럼 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저는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뭐죠? 산술기하 평균입니다. 됐습니까? 2배에 곱하기 했으니까 이제 싹 약분되고 이제 9만 딱 남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계산 결과가 3으로 풀리니까 5분의 3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최소 값이 이제 뭐 코사인 세타의 최소 값이 5분의 3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때 그러면 전 사인 세타를 좀 미리 한번 구해 놓겠습니다. 코사인 값이 5분의 3이면 사인 값은 5분의 4 이 정도는 가능하십니까? 잘 안 되시면 뭐 이렇게 삼각형 모양 만들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분의 3 해주면 여기 4 이렇게 되니까 사인 값 5분의 4요. 됐죠? 이거 왜 구해놨을까요? 자, 우리는 사인 세타 분의 5
1, 5, 2 요 길이를 구한 게 이제 2R 이렇게 이제 외접은 반지름이 되는 거죠. 자, 5분의 4가 되겠고 이 길이는 4로 처리되어 있으니까 이게 5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2R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외접은 반지름 뭐 2로 나눠서 2분의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니까 마지막은 문제가 없고 자연스럽게 사인 법칙, 외접은 반지름 뭐 사인 법칙이죠 뭐. 연결시켜서 풀었다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역시 정해져 있는 틀 형태가 아니라 스스로 이제 약간의 식을 세워가는 과정이 우리를 좀 괴롭히고 있습니다. 반지름 맨 처음 주어진 5 이거 뭐 큰 문제가 없는데 여기가 이제 반지름이 바뀐다는 이 부분들이 아주 재미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죠? 나머지 값은 고정되어 있지만 그래서 코사인 세타 돼 있을 때 이 수식 모양이 상당히 좀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자연스럽게 풀이 진행했고, 자, 그 다음에 아이디어 쓰기는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관심사죠. 자, 이렇게 역수 모양 틀에서 산술기하 평균으로 연결시켜서 코사인 세타 값이 얻어진 이 과정, 여기가 이제 조금 어려운 난해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인 세타 구하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외접원 반지름 연결시키는 거니까 뭐 사인 법칙의 외접원은 뭐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됐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과정까지 가기 위해서 중간에 약간 수식으로 된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조금은 어려운 그런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복습 철저하게 잘 하시고 자신감을 갖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들은 도움을 받아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18번을 끝으로 동우여고 2019학년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